나이가 들면 신체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게 되고 그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점차 약해지며 여러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죠. 이런 상황에서 식습관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첫째로 면역력 저하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큰 문제예요. 면역력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균에 대항하는 몸의 방어 능력을 말해요. 나이가 들수록 이 면역력은 약해지기 마련이죠. 그로 인해 어르신들은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부터 더 심각한 질병에 이르기까지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식습관이 면역 체계의 유지와 강화를 돕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근육량 감소도 어르신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근육량을 점차 잃게 돼요. 이는 단순히 힘이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근육은 몸을 지탱하고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런 근감소증은 신체 활동을 제약하고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식습관은 근육량 감소를 완화하고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셋째로 뼈 건강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뼈의 밀도는 점점 낮아지고 골다공증과 같은 뼈 관련 질환의 위험이 커져요.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부러지거나 손상될 수 있어요. 이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죠. 식습관은 이런 뼈의 건강 유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소화기 건강도 나이가 들면서 크게 달라져요.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감소하면서 소화불량이나 변비 같은 문제를 자주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는 식습관에 따라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개선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올바른 식습관은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식습관은 단순히 신체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줘요.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기분의 변화나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종종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 같은 문제를 겪으실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 역시 식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는 뇌 기능을 유지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식습관은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결론적으로 어르신들의 식습관은 단순히 일상의 습관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 근육량, 뼈 건강, 소화기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까지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식습관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좋은 식습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가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 근육량, 뼈 건강, 소화기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은 식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이제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좋은 식습관과 음식,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식습관과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면역력을 강화하려면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아요. 대표적으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자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돼요. 오렌지, 키위, 딸기, 브로콜리 같은 음식은 비타민C가 많아서 면역세포의 기능을 지원해준답니다. 이 과일들은 간식으로 생으로 드셔도 좋고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더 쉽게 섭취할 수 있어요. 또한 녹차나 홍차에는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은 몸도 편안하게 하고 건강에도 좋죠.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어르신들께서 쉽게 드실 수 있는 단백질 음식으로는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 등이 있어요. 닭가슴살은 삶거나 구워서 샐러드에 곁들이면 식사로 좋고 생선은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어서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두부는 부드러워서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좋고
찌개나 스프로 만들어 드시면 식사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콩은 밥에 넣어 드시거나 콩자반으로 만들어 반찬으로 드시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비타민 D는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죠.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요구르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이 있어요. 아침 식사로 요구르트를 과일과 함께 드시면 상쾌하고 영양도 풍부해요. 만약 유제품을 잘 소화하지 못하신다면 칼슘 강화 두유나 아몬드 밀크 같은 대체 음료도 괜찮아요. 연어나 정어리 같은 생선도 칼슘이 들어있어 뼈 건강에 좋아요.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성되지만 달걀 노른자나 비타민 D가 강화된 음식으로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침이나 점심으로 달걀을 삶아서 드시면 간단하고 영양가가 높아요. 소화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아요.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해주죠. 귀리, 현미, 통곡물 같은 곡류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아침 식사로 드시면 좋아요. 귀리를 이용해 오트밀을 만들어서 아침에 따뜻하게 드시면 소화가 편안하고 속이 든든해요. 과일과 채소도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돼요. 사과나 바나나, 당근 같은 것은 간식으로 간단히 드실 수 있어요. 과일은 껍질째 드시는 것이 식이섬유 섭취에 더 좋지만 소화에 부담이 되신다면 껍질을 벗기거나 찌거나 피레로 만들어 드셔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해요. 비타민 B군은 뇌 기능을 지원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곡물, 고기, 계란, 견과류가 있어요. 특히 통곡물 빵이나 현미밥은 비타민 B군이 많아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계란은 아침 식사로 프라이하거나 스크램블해서 드시면 간단하게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어요. 견과류는 간식으로 하루에 한 줌씩 드시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돼서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이 생겨요.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하루에 6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소화도 원활해지고 몸의 전반적인 기능이 좋아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식사 시간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챙기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 몸과 마음의 건강에 모두 도움이 돼요. 식사 시간을 더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식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더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한 식습관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지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작은 노력으로 가능해요. 먼저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맞춰 드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소화에도 좋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요. 어르신들의 식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건강과 직결된 다양한 요소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예민해지기 때문이에요. 식사 시간을 알람으로 설정해두면 깜빡하지 않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지킬 수 있답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를 미리 계획하는 것도 중요해요. 주 단위로 식단을 계획하고 필요한 식재료를 미리 구입해 두면 식사 준비가 훨씬 쉬워져요. 가족이나 자녀가 함께 식단을 계획하고 장을 봐주면 어르신들께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소량씩 자주 나눠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3끼 외에도 오전 중에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시고 오후에는 요거트나 두유 같은 간식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꾸준히 보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식사 환경도 중요한데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하시면 더 즐겁게 드실 수 있어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드시거나 창밖을 보며 식사하는 것도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이죠. 혼자 드실 때는 가족이나 친구와 전화로 대화를 하며 드시거나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식사를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단순히 영양 섭취뿐 아니라 기분도 좋게 해주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주말에 손주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식사 자체를 더 즐겁게 만들어준답니다. 건강한 간식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배가 고플 때마다 즉흥적으로 고칼로리나 가공식품을 드시는 대신 과일, 견과류, 요거트 같은 건강한 간식을 미리 준비해두면 손쉽게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식사 준비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집으로 배달되는 건강 식사 키트나 도시락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요즘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쉽게 준비할 수 있게 돕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답니다. 또 가족이 식사 준비를 도와주거나 함께 요리를 하면 더욱 즐겁고 건강한 식습관을 지킬 수 있죠. 음식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하루 동안 먹은 음식과 음료를 기록하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어떤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런 기록은 스스로의 식습관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어르신들은 종종 갈증을 덜 느껴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은 소화와 몸의 전반적인 기능에 아주 중요해요. 물병을 가까이 두고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루 6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영양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해요. 검진 결과를 통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식단을 조절하면 더 효과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어르신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만들어주니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와 노력이 쌓이다 보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꾸준히 실천하시다 보면 어느새 몸도 마음도 더 나아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어르신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와 볼거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